자, 돌고 도는 60갑자 27번째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 경인일주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흰 호랑이, 백호살. 이 센 일주죠. 경인일주. 이 사람은 무조건 어쨌거나 이겨야 돼요. 백호기 때문에. 산에서 임금님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분은 관에서 빛을 발하면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아주 쉬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공서가 됐든 경찰, 검찰 이런 데에 경인일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권력을 획득할 만한 여러 가지 재능들을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세욕도 많고. 근데 이제 웃긴 건 밑에가 이제 임목이잖아요. 금극목하는 임목, 재성을 깔고 있어서 또 여자애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임목이라고 하는 이 재성, 목재성이 경금을 극하는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아요. 화극금하는. 왜냐면 임목은 되게 장작, 잘 타는 나무 이런 거니까 대운세운에서 잘 만나면 불이 막 불바다가 되거든요. 그럼 경이 녹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인일주가 권력력도 있고 그런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뭔가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여자 잘못 만나면 이제 그게 다 한 방에 깨지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를 잘못 만나면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여자분들 경인일주는 밑에 재성이기 때문에 남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문제예요. 여자 일주, 경인일주에 이제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뇌물 이런 거 받아 먹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가 더 높고, 지정관계 문제는 오히려 그건 좀 낮아요. 남자는 이제 여자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사회생활을 되게 잘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인정도 받고 하는 스타일이라 윗사람하고의 관계는 아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아랫사람이 문제인 거죠. 식신이 이제 발동이 걸려서 밑에 사람들을 좀 케어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먹고 놀고 이런 것도 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런 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목적이 명확하고 뭔가 맺고 끊고 이런 게 되게 명확한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호다 보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 금이 바위이기도 하지만 이게 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인일주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센 일주인데다가 두 개가 너무 부딪혀요. 목하고 금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나무잖아요. 이는 임목은 큰 나무고 경금은 도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부러지면 이게 엄청 세게 부러져요.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보통이 그러니까 중간이 잘 없어요. 경인일주는 진짜 극으로 달리는 일주라서. 그래서 이런 분은 그 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임목이 신금을 만나서 인신충으로 깨지는 해나 월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사고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이나 뭐 이런 게 너무 바쁘다거나 또는 내가 뭔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래서 뭐 잠도 잘 못 자고 막 이러다가 운전하면 사고 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경인일주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질문 되게 싫어하는데 제 사주 좋아요? 아니면 제 사주 안 좋나요? 자, 세상에 좋고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모든 사주는 51만 8,400개 거기에 남녀까지 치면 100만 가지의 사주는 다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내가 노력하면서 살면 즐겁고 행복하고 내 이 에너지나 이런 거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태울 수 있는 거라서 아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찾고 헤맬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를 못 받쳐줘서 내가 다른 길로 가서 막 한 10년 동안 고생하고 이렇게 한다고 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좋고 나쁘다라는 걸 구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못 찾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를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성공하기가 쉬운데 그걸 못 찾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주에 센 사주와 약한 사주는 있습니다. 센 사주는 우리가 이제 신강 신약을 얘기하는데 신강 쪽에 가까운 사주고 신강 쪽에 가까운 사주는 왜 세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고 내 본조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그럼 신약한 사주는 평화주의자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난 불나면 나는 거 싫고 막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도 싫고 그냥 세상이 조용했으면 좋겠고 절간 같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꼭 좋고 한쪽은 나쁘고 아니에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신강한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거슬리거든요. 누구한테? 관에서 거슬리든 주변 상황에서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좋은 세상에 좋게 야 우리 흥청망청 같이 놀아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 지내죠. 근데 자, 난세가 왔어. 세상에 전쟁 났어. 아니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삼국 막 난리가 났어요. 난세엔 간운이 필요한 거예요. 조조가 왜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운이라는 소리를 듣냐? 그럼 조조는 치세의 능신을 원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간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세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난세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난세를 만들면 걔는 역적이 되는 거지. 동탁 같은 애가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세는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적이든 아니면 뭐 국제 환경이든 국가적인 환경이든 여러 가지 그 스타일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그런 난세가 왔을 때 간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난세를 좋아합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난세가 오면 힘들어요. 난 조용히 살고 싶은데 갑자기 막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났죠. 그러면 거긴 지금 난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만약에 사주를 막 제가 막 이제 테스트 삼아 막 임상하잖아요. 그러면 신강한 사람들 빠글빠글 있을 거예요. 신약한 사람들은 이미 스트레스 받고 벌써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상황상. 근데 이제 경인일주가 대표적인 신강한 일주.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이미 밑에 목을 깔고 있고 재성을 깔고 있는 데다가 백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든 신강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안에 있는 암장도 무병갑으로 돼 있어서 이것도 다 센 기운만 다 있어요. 여긴 다 센 기운만 있어요. 약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기면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접촉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크게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좀 아는 뭐 부자가 돼서 성공하거나 또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성공하거나 할 확률은 높은 사주죠. 그런 거라서 뭐 일단 평범한 사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인일주는. 일단 내 주변에 뭐 경인일주다 그러면 그분은 뭐 평범한 사람은 이미 포기해야 돼요. 그냥 독특하고 특이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신묘일주 지난번에 신묘일주 했잖아요. 신기한 사람들, 기묘일주, 기묘한 사람들 그런 독특함이 아니에요. 경인일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환경 또는 이거에 잘 맞아 떨어지면서 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윗사람하고 잘 지내요. 지시하는 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보지. 뭐 보면 엄청 잘해요. 하지만 자기의 곤조, 자기의 스타일이 엄청 센 사람. 그래서 그게 윗사람한테는 무조건 맞춥니다. 내 스타일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윗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옆에나 밑에 사람이 보면 저 개또라이 막 아니 저 근데 왜 위에는 모르지? 몰라요. 위에는 그렇게 안 해요. 권력이나 시스템에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나봤어요. 네, 왜냐면 군대, 검찰, 경찰 이런 데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사고를 많이 안 쳐서 그런 쪽 사람들하고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관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그런 권력 또는 내가 어쨌거나 그 윗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기쁨이나 행복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밑에 재성을 깔고 있지만 그게 권력하고 붙어서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뭐랄까 시스템적인 재물? 그러니까 내가 뭘 투자해가지고 막 벌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돈 많이 버는 건 별로 원치 않고요. 그냥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그런 재물은 삼성전자 내가 사장이 돼가지고 연봉을 이만큼씩 받는 걸로 많이 받는 그런 걸로 재물을 원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출세를 원하는. 네, 출세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추천할 만한 게 대기업을 가던가. 그렇죠. 무조건 큰 기업. 아니면 뭐 관공서. 그렇죠. 고시 공부해가지고 뭐 어떤지 뭐 그런 거가 잘 맞습니다. 그럼
여자한테 그런 걸 할 때 좀 부족할 만한 게 뭔가요? 그걸 좀 채워줄 수 있는 그 팁 같은 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나머지 구성을 봐야 되지만 제일 부족한 게 이제 토인성이죠. 끈기, 인내심.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게 이제 인성이 좀 받쳐지면 고시 되죠. 아이 높은 위치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받쳐지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증 내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필요한 게 그 토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녀 중에 경인일주 자식이 있다 그러면 크게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게 뭐다?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끈기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줘야 돼요. 공부도 그냥 했다가 좀 잘하니까 뭐 하다가 또 못하니까 때려치고 이거 안 돼요.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만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공은 어떻게든 자기가 다 만들어 가요. 자기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끈기가 없어지면 정말 말 그대로 날뛰는 호랑이가 되는 거지. 그냥 사방을 다 잡아먹고 물어뜯고 막 흉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약간 좀 안 좋은 의미로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 예, 뭐 조폭 중에 뭐 이렇게 우리 보스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흉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흉포한 거의 끝판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분들은 잘 봐야 돼요. 그 토가 어떻게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엄마를 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요? 그게 나한테 인성이거든요. 인수가 엄마예요. 우리가 이제 육친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따질 때 인수가 엄마기 때문에 엄마를 그러니까 뭐 그건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거나 엄마가 나한테 되게 서포트를 잘해주고 나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엄마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어머니를 만나면 크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사주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 볼 때 이제 가까운 육친들을 대부분 다 많이 봐드리는데 같이 봐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사주를 저한테 가져와서 봐주시면 오히려 더 앞으로 설계하는 게 더 쉬워요. 만약에 그 인수가 어렸을 때 보충이 안 됐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인수를 보충할 방법을 제가 찾아드려요. 왜냐면 없었으니까. 또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다른 방식으로 어떤 걸 하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가 되게 중요한 일주기도 합니다. 그 유명인은 조국도 나오는데 맞았어요? 조국이 아니었던 것 같긴 했거든요. 조국 아저씨는 제가 옛날에 이제 그 뭐 설이 있어요. 그 아저씨도 뭐 양력으로 올려놨던데 그게 뭐 음력이란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벌어졌던 일들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유추는 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인일주라고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아저씨가 이렇게 잘 된 이유는 역시나 집안, 교육자 집안에 아마 어머님도 되게 훌륭하신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랐죠. 그리고 잘생겼고 뭐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제 대운세운상에서 역시나 시련을 받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고. 뭐 경인일주는 맞습니다. 저도 경인일주로 봅니다. 조국 교수. 네. 그리고 최수종. 최수종 항상 임금 역할만 하시는 우리 임금님 영원한 임금님. 네. 그게 이제 이분은 재성을 택한 거예요. 그럼 와이프 인목인 와이프를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가정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이제 일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분은 그 하이라라는 그 아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인 일주 밑에 재성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꼽히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권력욕 이런 거는 뭐 권력욕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드라마에서 권력욕이 되잖아요. 다 무조건 왕이고 뭐 장군이고 뭐 다 그것만 하지 이분이 뭐 노예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추노 옛날에 찍었을 때 보면 그 누구야? 현빈? 누구지? 아니 그 배우 누구죠? 추노의 주인공 그 배우도 맨날 그 유명한 거 뭐 이렇게 높은 사람만 하다가 거기서 보면 노예잡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한데 최수종 배우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해도 뭐 장남 아니면 뭐 집안의 기둥 뭐 이런 것만 하지. 근데 그분은 좀 특이하게 풀린 케이스고요. 그런 데서 이제 권력욕이 보충이 되니까 아내한테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분은 정말 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좋은 궁합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로또를 연속 100번 맞는 확률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내가 너무 좋고 집안에만 가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은 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닌가. 그럼 이분들의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이제 갑진년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냥 무난무난, 이분들도 올해는 무난무난한 해예요. 왜냐면 갑목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인목이 그렇게 뭐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진토가 들어와서 진토가 뭐 다른 거랑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해는 역시나 이제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들어오는 화 기운을, 화는 본인한테 관이거든요. 관이란 거는 명예 또는 내 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관은 항상 반대쪽으로 봤을 땐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구설수, 소송,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종 씨는 뭐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좀 더 뭐 다른 작품 하면서 더 유명해진다거나 뭐 그런 걸로 가겠죠. 하지만 이제 당장 조국 대표를 놓고 보면 이제 3년의 시련이 올 겁니다. 관이 세게. 왜냐하면 그 3년의 시련을 거치고 나서 본인이 만든 그 당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3년 뒤, 아니 2년 뒤에 이제 벌어질 대선에 있어서의 본인의 입지 등등이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펼쳐질 일에 달려 있어요. 그럼 되게 큰 변동 변화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건 또 반대로 놓고 보면 힘든 일이 그만큼 많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좀 해서 그런 걸 버틸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 아까 했지만 토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를 받쳐주는 땅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의 조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게 필요한 해인 거죠, 올해가. 그런 거를 좀 더 만드는 계기가 되는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변동 변화는 아마 내년부터 해서 3년 동안 많을 겁니다, 경인일주.